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간추린 경제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둔화할 수 있다는 기대가 부상한 가운데 보합권에서 마감됐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48포인트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 S&P 500 지수는 0.17%, 나스닥 지수는 0.11%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제적 충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파월 의장이 하원 출석에 앞서 서면 답변을 통해 신종 코로나가 글로벌 경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하고 경제 전망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테오드로스 아브하놈 거버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첫 백신이 18개월 이내에 준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무총장은 현지 시간 11일 백신을 개발하는 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동안 우리는 무방비 상태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삼성전자가 경쟁사 애플의 안방인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새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S20과 새로운 형태의 폴더블 폰 갤럭시 Z 플립을 공개했습니다. 갤럭시 S20은 최대 1억 800만 화소의 강화된 카메라 성능이 특징입니다. 또 갤럭시 Z 플립은 위아래로 접는 형태로 접으면 한 손에 들어올 정도로 작아져 휴대성이 강화됐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우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1% 이상 상승하면서요. 이 3거래일 만에 2220선에 완전히 안착이 됐습니다.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이 3천억 원 넘게 사들였는데요. 특히나 2차 전지 쪽에 어제 시장에서는 강세였습니다. LG화학과 삼성 SDI 나란히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두 가지 종목 모두 다 호재성 뉴스가 있었는데요. LG화학의 경우에는 배터리 부분에서 2차 전지 부분을 따로 떼어내서 집중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어제 시장에서 강하게 힘받았고 40만 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더불어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요. 이 에코프로비엠과 합작 설립을 완료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어제 시장 강하게 힘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좀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종목들은 어제 시장에서는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이런 가운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이 3차 전세기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증상자가 4명이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어린이가 1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오늘 시장 어떻게 움직일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로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지수만이 소폭 빠졌는데요. 이런 시장 상황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에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다뤄볼 이슈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신승용의 시그널 나올 시간 먼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MWC 2020 참가 기업이 줄면서 테크 모먼텀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살펴보고요. 이어서 우리나라 수출입 금액의 개선 양상이 물량 증가에 이어 점차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지표를 통해서 시장 상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라이브 이슈타임에서는요. 최근 해외 주식에 더해서 해외 ETF로의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고 또 국내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 테마주와 루머에 대응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나우 시간인데요.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MWC 2020 참가 기업이 줄면서 테크 모멘텀에 대한 우려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지금 현재 그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우려감 그리고 변동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지난밤 유로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확산 우려감이 급격하게 잦아들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서면서 유럽 증시 상당 부분 강한 그런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강보한 마감을 보였습니다. 세 가지 이슈가 있었죠. 일단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세가 일단은 조금 좀 멈칫하는 그 존스 홉킨스 그 집계에 의하면 전일보다 한 200~300명 정도 줄어든 것으로 일단 확진자 수는 늘어나고는 있지만 2,900명 정도 늘어난 것으로 그 전날에는 3,000명이 넘는 확진자 수의 증가수가 있었지만 그 증가수의 확산 속도는 다소간 좀 둔화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긍정적인 어떤 그 시장으로의 영향이 있었다라는 점. 두 번째가 파월 의장의 하원 발언이 있었죠. 분명히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경제의 영향까지도 그런 코멘트를 했습니다. 코로나의 영향을 자세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하겠다. 하지만 아직은 금리 결정의 방향성을 바꿀 만한 그런 정도는 아닌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면서 실제로 시장 내 일단 유동성 장세의 변화 가능성에는 어떤 제한적으로 그런 어떤 코멘트를 준 것으로 이렇게 영향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마가 기술주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반독점 규제법을 강화하려는 그런 움직임, 그런 모습들이 좀 포착이 됐죠. M&A와 관련해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라라고 마가 기술주들에 대해서 명령한 것이 조금은 좀 반독점 규제법의 강화 움직임이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감의 확산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마가를 중심으로 한 기술주들의 다소간 주가 상승이 다소간 조금 좀 멈칫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라는 점.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독점 규제 강화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이런 부분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갑작스럽게 시장에 급습을 할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이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반독점 규제가 강화되고 이에 대한 영향 그리고 기업 실적에 실질적 영향을 받기까지는 최소한 10년 이상 소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려 수준에서 마무리가 될 것으로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현재 시장의 주도 관점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세 가지로 정리 다시 드립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고요. 두 번째는 유동성이라는 부분 한 가지고요. 세 번째는 기술주들에 대한 움직임이 여전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그러면서 최근 가장 큰 닥쳐올 이벤트죠. 글로벌 이벤트죠. 2월 24일에서 27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게 되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020 행사. 여기에 글로벌 IT 리더들이 일단 속속 참가 포기 선언에 좀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참가 포기 선언을 한 회사들은 기업 수는 총 6개 회사인데요. 우리나라에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LG전자가 있고요. 미국의 에릭슨과 엔비디아, 그래픽의 대명사죠. 그리고 아마존이 불참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NTT 도코모 통신사죠. 그리고 소니가 불참 선언을 하면서 총 6개 회사가 지금 현재 MWC 2020에 불참을 하겠다라는 그런 발표를 한 것으로. 그러면서 다른 기업들도 추가적으로 그 참가 인원을 축소하거나 전시의 규모를 축소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세계 3대 IT 전시회가 있습니다. 1월, 2월, 9월.
이 세 개를 통틀어서 세계 3대 IT 가전 전시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전 1월에 열렸죠. CES 2020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렸습니다. 상당히 성황리에 마무리가 되면서 지금 현재 구가되고 있는 미국 시장에서의 IT 모멘텀, 테크 모멘텀 이 부분의 촉발제, 기름을 붓는 그런 역할을 계속 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평가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월 24일 MWC 2020 스페인 바렌스 이게 그 3대 전시회 중에 하나죠. 그리고 나머지는 가을에 열리게 되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게 됩니다. IFA 2020. 근데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시 규모를 축소하고 출장 인원을 최소화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최 측인 GSMA 세계통신연합이죠. MWC 2020을 강행하겠다라는 입장 발표를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어떤 그 질병에 대한 단속 내지는 질병에 대한 어떤 준비를 강화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했는데요. 후베이성 출신자를 출입 금지하겠다. 2주 이내 중국 방문자를 출입 금지하겠다. 이렇게 되면서 전시 참가자와 관람자 수 위축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가하는 기업들의 숫자는 여전히 3,000개 기업이 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 분명하다라는 그만큼 여전히 지금 현재 기술에 대한 관심은 시장 내 제일 중요한 핵심 화두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그러면서 중국 기업들은 상당 부분 적극적인 참여에 나서고 있습니다. 화웨이와 샤오미, 바이두를 비롯해서 전반적인 중국 기업들은 적극적인 참여, 발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다 보니까 유로존, 미주 지역이 아닌 유로존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겠다라는 그들의 속내가 깔려있다라고 봐야 되고 그렇게 되면서 화웨이가 두 번째 폴더블 폰이죠. 메이트 XS를 발표할 그런 예정. 폴더블 폰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갤럭시 S20과 함께 스마트폰의 관심으로 확산될 그럴 가능성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MWC 2020은 중국 기업들의 잔치로 전환될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최소한 중국인 그리고 중국인 참관객 지금 이제 3만 명이 넘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들은 최소한 지금 참가를 하기 위해서 이미 중국 밖에 나가서 2주 이상 중국 바깥에서 대기하고 MWC 2020에 대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최 측의 어떤 그 강행하는 그 단속하는 그런 수위 맞추기 위해서 2주 이내 중국 방문자 출입을 금지를 하니까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미 중국인들 참관하려는 중국인들은 해외로 이미 나가서 MWC 2020에 참관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다라는 점으로 우리가 좀 지금 현재의 상황을 예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만큼 중국 기업들의 잔치가 될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겠죠. 흥행의 눈높이는 분명히 둔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관심은 여전히 참관객 수의 변화와 이런 부분에 집중하기보다는 새로운 신제품의 개발, 신제품의 발표, 그리고 테크 기술들의 어떤 그 향후 발전 방향성에 대해서 분명히 시장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러면서 규모는 위축되지만 우리 증권시장 내 변동성으로 촉발될 그럴 가능성은 상당 부분 낮아 보인다. 분명한 것. 지금 현재 시장 특징 세 가지입니다. 앞서서 미국 시장의 특징에서도 전일 시장을 짚으면서도 단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는 분명히 유동성 장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파월 의장의 전일 하원에서의 어떤 그 발언 부분, 코멘트 부분, 유동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없다라는 점. 오늘 저녁에는 상원에서 발표 예정에 있죠. 어제 발표한 부분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겠지만
일단은 유동성 장세 지속에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그 버팀목을 삼을 수 있지 않겠느냐. 두 번째가 실적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S&P 500 지수에 포함이 된 기업들 중에 70% 이상의 기업들이 지금 이제 시장의 눈높이보다 시장 전망치, 시장 예상치보다 긍정적인 실적 발표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실적 개선에 대한 관심은 계속 지속되게 되면서 결국은 두 가지 시장의 특징이죠. 유동성 장세와 실적 장세가 복합적으로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 여기에 업황에 대한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나 IT 업황의 턴어라운드 기대감. 이 부분은 말 그대로 테크 모멘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미국 내 주도주 분명합니다. 마가입니다. 어느덧 빵에서 마가로 바뀌어져 있는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의 주도주, 핵심 주식의 상황들.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계속해서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 역량 그리고 핵심 기술 개발의 방향성 이 부분은 분명합니다. 5G와 반도체 그리고 전기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 인공지능으로 추격될 수 있다라는 점 분명히 우리 시청자 여러분 참고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경제 지표 부분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2월에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입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일단 수출 같은 경우에는 작년 동기 대비해서 69%가 증가를 하고 수입은 24%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수출입 금액의 개선 양상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는데요. 주 요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 이렇게 지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물론 이제 그 10일까지의 발표고요. 여기에 설 연휴가 바뀌게 되는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조금 다르죠. 올해는 2월 1일에서 10일 사이에 조업 일수가 7일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설 연휴가 1일에서 10일 사이에 끼어 있어서 조업 일수가 4일.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조업일수 기저 효과로 인해서 한 70% 정도 수출이 지금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는데 하지만 일평균 수출액을 좀 계산을 해본다라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3% 감소한 것으로. 하지만 1월 달의 지표를 좀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월 달의 지표는 수출이 4.8%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14개월 만에 수출이 마이너스에서 금액 기준입니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상승 전환을 했다라는 점. 이 부분에 우리가 상당히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우리 시장에서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반도체 같은 경우 물량의 증가세가 먼저 뒤따랐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는 수출 금액의 증가세도 뒤따르고 있다라는 점. 이제는 가격의 회복이 수출 단가의 회복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서 결국은 업종에 대한 지금 현재 개선 내지는 턴어라운드 가능성 상당 부분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립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렇습니다. 제가 앞서서 업종별 턴어라운드 모멘텀에 관심을 갖자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테크 모멘텀과 턴어라운드 모멘텀. 네, 분명한 것. 턴어라운드 모멘텀은 마이너스에서 그러니까 그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할 때가 가장 큰 모멘텀을 받게 되는데요. 지금 이제 수출 품목별 증가율을 우리가 자세히 좀 살펴보게 되면요. 선박 같은 경우에는 138%의 증가 전년 동기에서 나타났고요. 자동차가 114%의 증가. 반도체 물량이 아닌 금액 기준입니다. 37.8%의 증가. 무선통신기기, 스마트폰이죠. 34.8%의 증가. 이 부분을 본다라면 고스란히 지금 현재 각종 업황별 턴어라운드 모멘텀이 어떤 업종에서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가 분명히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은 간단하게 정리가 됩니다. 조선업종, 자동차 업종,
반도체 업종의 업황 개선세가 너무나도 뚜렷하게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업종별로 턴어라운드 모멘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실적 개선 모멘텀과 바로 연결되는 이런 턴어라운드 모멘텀에 우리가 분명하게 관심을 계속해서 집중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부분 아울러서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변동성은 가시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시장의 특징은 명확합니다. 유동성 장세 플러스 실적 장세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 그러면 이 변동성과 유동성 실적 장세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어떤 부분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까? 결국에는 턴어라운드 모멘텀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 턴어라운드 모멘텀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는 업종은 결국은 IT 업종 그리고 자동차 업종, 조선 업종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 일단 지금 현재의 상황 긍정적인 펀더멘탈은 계속 유효합니다. FOMC의 유동성 장세 그리고 미중 간 1단계 무역 합의를 만들어내면서 2단계에 대한 기대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기업 단으로 내려와서는 4분기 실적 시즌이 진행이 되는데 그 실적 개선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점. 물론 미국 내에서 마가와 관련해서 실제로 지난밤 반독점법과 관련된 다소간의 우려 조금 있을 수는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강력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마가 모멘텀을 훼손시킬 만한 그런 수준까지는 아직은 그 수위가 올라오지 않았다라는 점. 테크 모멘텀의 지속에 분명하게 관심을 계속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미국과 중국의 시장 방향성 분명히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미국 마가 모멘텀이 분명히 있고요. 유동성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고요. 대선 경선과 관련 특히나 민주당의 대선 경선과 관련된 3월 3일 슈퍼데이 이와 관련해서 바이오주와 금융주의 어떤 그 엇갈린 움직임, 희비교차 부분에 대해서 미리 조금 좀 계속해서 관심 가질 필요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리고 이 부분 월요일 날 말씀을 드렸죠. 바이든이 미국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를 하게 된다라면 당선이 되게 된다라면 보험과 바이오 업종 그리고 금융주 왜냐하면 자사주 매입 거래에 당연히 그의 선거 공약과 관련해서 조금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점 생각을 미리 해두실 필요 있을 것 같고요. 중국 같은 경우 중국 증시 방향성 일단은 계속해서 그게 그렇게 크게 강세를 보이고는 있지 않지만 강보합권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 여기에 중국의 추가 경기 부양책의 방향성, 결국은 유동성의 완화 그리고 재정 확대 정책을 통한 인프라 투자 확대 그리고 결국 이어지게 되는 소비 진작 정책까지 우리가 미리 조금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도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요. 결국은 지금 현재 미국 증시를 이끌고 가고 있는 핵심 주도 산업 마가 결국은 우리나라와의 동조화 가능성 상당 부분 높다. 결국은 5G와 2차 전지, 자율주행, OTT 컨텐츠죠. 그리고 인공지능, 아울러서 턴어라운드 모멘텀과 관련한 반도체, 조선업종, 그리고 클라우드 서버까지. 우리가 이 부분 분명하게 긍정적인 관점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의 포트폴리오에 저가 매수 관점으로 계속해서 끌어담는 그런 해안이 필요한 국면이 아닐까 말씀드립니다. 네, 이슈와 전략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KTB 투자증권 이소훈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국내 투자자들의 이 해외 주식 투자 규모가 200억 달러를 훌쩍 넘기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또 해외 주식에 더해서 해외 ETF로까지의 관심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데요. 지금 좀 투자를 해봐도 될까요? 네, 우선 한국 예탁결제원에 따르면은 작년에 이제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결제 금액은 217억 4,800만 달러로 제출에 20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밝혔고요. 지난달에 해외 주식 결제 금액은 30억 8,700만 달러로 전월에 20억 8,900만 달러 대비해서도 약 48% 늘었습니다. 미국과 중국, 유로 같은 이 해외 시장의 수익률이 국내 시장을 웃돌면서 이 해외 주식에 대한 투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 같은 상황에서 해외 ETF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 더욱 뜨거워지는 현재 상황입니다. 우선 예탁원의 작년에 해외 주식 투자 탑 50에서 일반 주식은 22종목인 반면에 ETF는 28종목이 포함되어 있고요. 거래 대금 역시 해외 주식 거래는 88억 달러였고 ETF는 94억 달러로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작년과는 해외 ETF 거래가 해외 주식 거래를 압도한 원년이었는데 작년 상반기에는 해외 주식 거래가 해외 ETF 거래를 압도했지만 하반기에는 해외 ETF 거래가 해외 주식 거래를 넘는 상황으로 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은 해외 주식 혹은 또 ETF 모두 미국 쪽에서 인기가 높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또 알파벳, 애플 같은 이 팽이라고 그러죠. 이 팽에 포함되는 종목이 모두 해외 주식 매매 상위 종목이 올랐고요. 해외 ETF의 경우에는 차이나 AMC, CSI 300 ETF를 제외하면은 모두 미국 ETF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한국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자산 ETF와 해외 상장 ETF의 거래 규모 차는 빠르게 줄고 있는데요. 지난 2017년 KRX 상장 해외 자산 ETF의 거래 규모는 19조 7천억으로 해외 상장 ETF보다 4배가량 많았고요. 하지만 작년 KRX 상장 해외 자산 ETF의 거래 규모는 전년 대비해서 29% 줄어서 14조 8천억을 기록했습니다. 해외 상장 ETF는 10조 9천억을 기록하면서 같은 기간에 대비해서 2.2배 성장했고요. 우선 국내 상장 해외 자산 ETF와 그리고 해외 국내 상장 해외 자산 ETF와 해외 상장 ETF에 대한 국내 세금에 대한 차등 적용이 투자자들의 눈을 국내보다는 해외로 돌리게 좀 만들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동일한 기초자산 ETF라 하더라도 이 고액 투자자일수록 양도소득세와 연간손익 통산이 적용되면서 해외 상장 ETF로 선호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해외 자산에 대한 투자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ETF의 편의성과 또 투자 가능한 상품군의 확장이 지속되면서 해외 상장 ETF에 대한 투자들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나 판단되고 국내 상장 해외 ETF에 대한 유동성 국강 대책과 상품 다변화가 좀 절실한 상황이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 테마주와 루머에 대응하겠다 이렇게 나섰습니다. 어떤 대책들 현재 나와 있습니까? 네, 우선 지금 현재 신종 코로나 확산에 대한 불만을 틈타서 일부 종목에 대한 주가가 급등락하고 또 이메일, 문자 메시지, 또 메신저, 인터넷, 이 카페 등을 통해서 근거 없는 루머가 좀 많이 퍼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금융당국이 집계한 신종 코로나 테마주 종목에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이달 5일까지 평균 주가 상승 등락률은 57.22%로 같은 기간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등락률을 큰 폭으로 지금 웃돌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기업 가치와 무관하게 주가가 급등락하는 테마주를 매수한 후 이 불공정 거래가 발생하거나 이 가격 거품이 꺼지면 투자자들의 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금융감독원 또 금융위원회 또 한국거래소가 우선 이 대응을 지금 한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특히 이제 테마주 종목에 대해서 대규모 이제 고가 매수 행위를 반복하여서 시세를 유인하는 행위, 또 과도한 허수 주문, 또 초단기 시세 관여, 또 상한가 굳히기 등으로 시세 조정을 반복하는 행위, 또 이제 인터넷 증권 게시판 등의 그 풍문을 유포하면서 주가가 급등할 거점 매수를 부추기는 행위 등에 대해서 대응을 강화한다는 좀 방침입니다. 이 금융당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마주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하면서 신종 코로나 테마주로 언급되는 진단 백신주 16개, 마스크주 12개, 또 세정 방역주 4개주 같은 32개 종목의 주가 변동을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감시 결과 이상 매매 징후 포착되면은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또 테마주와 관련하면서 매수를 추천하는 대량 문자 메시지 발송, 또 온라인 풍문 유포 등을 또 이제 집중 모니터링 대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거래소는 최근 20개 종목에 대해서 총 33회 걸쳐 투자 주의, 위험, 경고 같은 시장 경보 조치를 했습니다. 또 이 중 3개 종목에 대해서 불건전 주문을 제출한 투자자를 대상으로 스탑 거부 예고 조치를 5건 내렸고요. 금융당국은 악성 루머를 이용한 위법 행위가 반복되면서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은 이 관계기관과 공조하면서 루머 생성이나 유포자를 즉시 조사할 예정입니다. 의심 계좌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면서 위법 혐의가 발견되면은 바로 조사에 착수하고 필요하면 스탑 거부 조치를 하거나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이 엄정히 조치한다는 지금 계획입니다. 당국은 루머에 현혹되지 않고 공시 등을 확인하고서 투자하는 게 바람직하고 주가가 급변하거나 거래량이 급증하는 테마주는 추종 매수를 자제해야 한다라고 당부를 했고요. 특히 허위 사실이나 풍문을 유포하기만 해도 시장 질서 교란 행위로 과징을 부과할 수 있다는 부분에 유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대상 이 카지노 업체들의 1월 실적이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우려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관련 이 종목들은 반등 흐름을 이어가는데요. 앞으로의 주가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최근에 지금 카지노 업체들의 주가가 좀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올해 한한령 해제도 있는 상태에서 최대 실적이 예상됨에 따라 저가 매수 전략이 좀 유효하다는 분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우선 외국인 대상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관광부자 자회사죠. 이 GKL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상승력을 좀 계속 갖고 가는 상태고요. 파라다이스 주가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지금 상승력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이 두 업체는 국내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 카지노 상장사인데 최근에 신종 코로나 우려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매출액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국인 관광객 감소는 곧바로 시적 둔화로 지금 연결되는 상황이기 때문인데, 올해 초만 해도 중국의 한한령 기대감과 또 작년 실적 개선세 등으로 주가는 좀 큰 폭으로 좀 상승했었는데요.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지난달 14일에 장중 22,200원으로 52주 신고가를 찍었고, GKL 같은 경우에도 지난달 17일에 종가 22,250원으로 작년 말 대비해서 14%가량 좀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0일이죠. 국내에서 첫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고 이후에 정부가 중국 일부 지역 거주자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내리면서 두 업체 모두 주가는 고점 대비해서 20%가량 조정을 받았는데요. 이 파라다이스와 GKL 같은 경우에는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중국의 단체 관광객 출입 제한이라는 이 극약 처방까지 내렸는데요. 당장 실적에 다소 지장이 있더라도 확진자가 나와 아예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것보다 낫다는 판단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업계 우려와는 달리 올해 1월의 실적은 예상을 뛰어넘는 깜짝 실적이었는데, 파라다이스 1월 매출액은 720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해서 28.3% 늘었고, GKL은 546억 원으로 같은 기간 대비해서 57.3% 증가했습니다. 두 업체를 합친 매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해서 39% 높은 1,266억으로 역대 월별 매출액 중 최대 수준이고요. 들어올까 또 홀드율 모두 개선이 되면서 이 호실적을 기록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파라다이스 1월 드롭액은 5,403억으로 작년 1월보다 3% 늘었고요. 홀드율은 12.3%로 지난해 12월에 13.1%보다는 좀 떨어졌지만 10% 하회했던 작년 상반기보다는 훨씬 개선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또 GKL은 1월에 드롭액이 3,859억으로 전년 대비해서는 소폭 줄었지만은 홀드율 14.2%로 작년보다 5%포인트가량 상승하면서 실적이 크게 좀 개선됐습니다. 고무적인 부분은 전염병 우려에도 매출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이 VIP 고객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늘었다는 부분인데요. 1월에 파라다이스의 VIP 방문객은 17,281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해서 1.2% 늘었는데 이 중국 VIP가 3,883명, 일본 VIP가 7,450명으로 작년 1월보다 각각 7.1%, 7.4% 증가 숫자입니다. GKL의 1월 VIP 방문객 역시 전년 대비해서 2.5% 늘어난 14,168명을 기록했고요. 특히 중국 VIP가 5,592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해서 33.9% 증가했습니다. 이 전염병 우려 같은 경우에는 1월 말쯤부터 시작해 1월 실적에 본격 반영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그래도 역대 최대급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좀 긍정적인 신호로 분석이 되는 상황이고요. 2월에 일시적인 실적 불이 생기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카지노 업체들의 실적 우상향이라는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증권가에서도 이 카지노 업체들의 최근 주가 흐름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좀 보고 있는데요. 파라다이스 탐방을 갔다 온 애널리스트의 말을 빌으면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이 수요 위축보다 한한령 해제에 대한 수요 진작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고, 수입 제한 대상인 중국인 단체 고객은 매출 비중이 1%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질적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부분을 좀 밝혔습니다. 여기에 지금 신종 코로나 이슈는 당겨질 것이라는 평가가 많기 때문에 이 메인 카지노가 겨냥하는 중국 VIP는 우한과 또 거리가 상당히 좀 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해나 북경에 집중됐던 점에서 봤을 때는 과거 사스와 메르스 당시에 실제 숫자에 미치는 영향은 약 2개월에 불과하지 않을까라는 점 봤을 때는 이런 실적에 의한 주가 상승 흐름은 좀 계속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네, 카지노 관련 종목들 실적으로 좀 밀어봤을 때 지금이 저가 매수의 기회로 봐도 유효하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민연금의 작년 투자 수익률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이 작년에 10년 내 최고 수익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수익률 반전에 성공한 요인 어디에 있습니까? 11% 정도 수익은 기준으로는 70조 원 가량 벌어졌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1단계 협상을 거쳐서 최종 국면에 들어오고 또 글로벌 주요 국가의 통화 완화와 또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서 국내외 증시가 강세를 좀 나타냈습니다. 특히 원달러 환율의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기금 운용 성과를 좀 견인했는데 국내 주식의 경우에는 반도체 같은 주요 산업의 경기 개선 기대감으로 수익률이 상승했다는 평가입니다. 작년의 운용 성과는 그 직전에 마이너스 수익률과 대비해서 볼 수 있겠는데요. 2018년 국민연금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1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는데 우선 일본의 국민연금 성격의 법인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7.7%, 또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공무원 연금이 마이너스 3.5%, 네덜란드 공적연금이 마이너스 2.3%는 다른 해외 주요 글로벌 연기금의 운용 실적도 크게 부진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올해 양호한 수익률이 나와주면서 1988년 기금 설치 이후에 연평균 누적 수익은 5.7% 높아졌고요. 누적 수익금은 357조 원에 좀 달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 현재 국민연금공단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지금 기금 규모가 1,000조 원을 돌파할 것을 좀 대비하면서 해외와 또 대체 투자를 확대하는 그 투자 다변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현재 국민연금의 운용자금 평가액은 723조 9,405억 원에 달하는데 작년 11월 말 비중을 봤을 때도 국민연금 운용자산 내 분할 비중은
부분별 비중은 국내 채권이 44.2%, 해외 주식 22.6%, 국내 주식 17.2%, 대체 투자가 11.3%, 해외 채권 4.3% 등입니다. 주식 채권을 합친 이 해외 투자 협상 비중은 26.9% 수준으로 2018년 말에 21.8% 대비해서 약 5.1% 늘어났다고 볼 수 있겠고요. 반면에 대체 투자 비중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8년 말에 11.0%에서 11.3%로 소폭 감소했고, 연도말 기준을 봤을 때도 1회 진행하는 공정가치 평가가 반영되면은 비중은 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OCI가 국내에서 더 이상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생산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방침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업계는 좀 술렁이고 있는데요.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우선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이런 OCI의 결정은 좀 충격적인 부분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OCI가 지금 현재 다 예상치 못했다는 반응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이어진 폴리실리콘 가격 폭락에 OCI가 결국 국내 시장 철수를 결정한 사안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어쨌든 국내 태양광 산업에 대한 생태계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라는 그런 조치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 태양광 산업 생태계는 원재료를 가공하는 폴리실리콘과 이를 녹여 결정으로 만든 인고, 또 웨이퍼, 쉘 모듈, 또 발전소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OCI는 이 중에서 이 원재료인 폴리실리콘을 제작하면서 시장에 공급해 왔는데, 하지만 2012년부터 중국의 저가 공세에 밀리면서 힘겹게 좀 생존 경쟁을 이어왔던 부분인데요. 중국 정부가 2018년 태양광 발전 설치에 정부 보조금을 축소하면서 전 세계 최대 태양광 시장인 중국이 좀 혼란에 좀 빠졌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증설 경쟁이 이어졌던 만큼 시장에는 셀과 모듈을 비롯하면서 인곳, 웨이퍼, 또 폴리실리콘 등이 넘쳐나면서 가격이 좀 급락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덩달아 이제 국내 최대 폴리실리콘 제조사이자 전 세계 3위 능력을 보유한 OCI 실적도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치가 나오지 않았나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 우선 하지만 태양광 시장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인고가 쉘, 모듈 등을 스며들면서 올해만 잘 버티면은 폴리실리콘 가격도 회복기에 접어들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OCI의 어떤 이런 주가나 어떤 여러 가지 봤을 때도 변동성이 당분간 또 심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KTB투자증권 이서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물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고광용입니다. 어젯밤에 제주도와 남해안부터 시작된 비가 이 시각 현재 전국으로 확대됐는데요. 레이더 영상 보시면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오고 있습니다. 비는 제주도와 전남 남해안에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20mm 이상이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10에서 3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도와 전남, 경상도는 오늘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고, 일부 내륙은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편 오늘은 전국이 별다른 추위 없이 시작하고 있는데요. 아침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6도, 광주와 울진이 9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도 서울이 8도, 그 밖의 지역은 10도 이상의 기온 보이며 온화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서해상에서 동진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또한 전국의 대기질이 좋지 못하겠지만 점차 대기순환이 활발해지고 비로 인한 세정 효과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대전과 청주가 6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대부분 지역이 9도 안팎의 기온 보이며 온화하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강릉의 아침 기온 8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대부분 10도 이상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 아침 기온 대구가 7도, 부산이 10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 부산이 15도, 제주가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해안과 제주도에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는데요. 특히 부산을 포함한 경상 해안의 고층 건물이나 해안대교 등의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도 남해와 동해상에서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전국에 눈이나 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